끔찍한 사람들. 트럼프가 바라보는 한국입니다. 국내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로 이 소식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끔찍스럽다고 한 이 발언도 함께 말입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한국인 영부인의 존재로 인해 소위 한국사위라는 친근한 별명으로 불리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트럼프의 대유행 정책에 반대하며 파이팅 언론이라는 제목으로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내용에서 언급된 부분인데요. 이 트럼프의 망언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중국 시진핑과 일본 아베는 존경하는 친구라고 하면서 한국은 끔찍하다고 한 것이 우선 문제인데요. 일본과 중국을 칭찬하고 한국을 비난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진핑과 아베는 자신의 지지자층인 레드넥들의 열렬한 지지를 위한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약속한 인물들이란 점이고, 트럼프 기준에서 한국은 농산물도 안 사주고 방위비도 더 안 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준에 동맹이든 적국이든 뭐든 간에 우선 자신에게 돈다발을 안겨주고 재선에 이바지하는 국가가 그에게는 동맹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가 이 말을 한 상황에는 한국과의 소통을 주선하여 한국의 진단키트를 구해와 많은 미국 시민들을 도운 유미 호건 영부인도 함께 참석해 있었다는 것인데요. 같은 공화당 인물이고 같이 사진도 함께 찍고 다 했기에 그가 모를 리 없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모욕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허나 영부인은 이런 모욕에 대해서도 의연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나가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정중하고 조용하게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프게 들리는 순간인 것이죠. 트럼프의 재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트럼프의 재선과 재선 실패에 대한 대응 전략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겠으나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본다면 그의 재선을 바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도 미국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더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현재 한국의 이런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이 종합소득세를 대폭 인상하고 기업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여 부동산 호황을 냉각시킬 계획인데, 이런 한국의 조치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강경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는 것인데요. 그 예시로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의 강력한 규제 및 세금 장벽 등을 꼽고 있으며 캐나다와 스웨덴의 강경한 조치들도 그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책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와 비슷한 단계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는데요. 한국이 무역과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는 다른 나라들의 투자자들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한국의 새로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이를 뒤따르게 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문제로 인해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기에 이번 조치가 어떤 효과를 낼지는 불확실하지만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처럼 이번엔 전 세계가 한국의 부동산 정책도 주목하고 있다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좀 기분 좋아지는 소식으로 분위기 전환해 보겠습니다. 5G에서 한국이 앞서가고 있는 요즘 5G와는 또 다른 차원인 6G에서도 한국이 선도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 홀로그램도 가능해지는 세상을 삼성이 이끌 것이라는 보도가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독일판은 한국의 최첨단 기술 그룹 삼성이 6G에 대한 백서를 발표했으며 2028년 이 기술을 도입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 기술이 적용되면 고해상도 홀로그램, 몰입형 증강현실 및 디지털 트윈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보도했는데요. 초고속 인터넷의 선구자인 한국은 작년 4월 5G 네트워크를 세계 최초로 가동했고, 한국의 최대 기술 기업인 삼성은 차세대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는 삼성의 6G 표준은 하이퍼 네트워크로 현재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 수가 2020년까지 5천억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앞선 기술이 우리가 상상만 하던 최첨단 기술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기사는 6G는 현재 5G보다 약 5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전하는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에 있어 인터넷 속도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미 10년 앞을 내다보는 최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IT와 관련한 소식을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디지털 최강국 한국에 대해 일본이 실제 숫자로 검증당해 충격받고 있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최근 구글 클라우드 최고 경영자인 토머스 쿠리안이 한국은 디지털 최강국이라 인증해 주었는데요. 최근 유엔에서 발표된 한국 2위, 일본 14위라는 순위에 충격받고 있다는 열도입니다. 이 순위가 의미하는 바는 다름 아닌 전 세계 전자정부 순위인데요. 일본의 IT 전문지 엑스테크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는 전자정부 순위에서 일본은 14위로 밀렸으며 상위 3국은 한국, 덴마크, 에스토니아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순위는 유엔 경제사회위원회의 2020년 7월 10일자 발표이며 19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 전자정부 순위라는 기사는 2년 전 일본은 10위였는데 4계단 하락해 14위로 내려앉았다며 침통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사는 1위는 덴마크, 2위가 한국이며 한국은 지난 2년 전보다 1계단 더 상승했고 심지어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탑3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며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별 순위에서도 19위였던 도쿄가 24위로 떨어졌으며 아시아에서는 서울이 가장 높고 중국의 상하이 등이 뒤따르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2위라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진짜 경악스럽고 믿기지 않는 부분은 바로 일본이 자그마치 14위가 된다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4월부터 주겠다는 재난지원금을 아직도 못 받은 일본인들이 더 많다는 것이 저 나라 정부 수준인데 어째서 14위라는 높은 순위권에 올라 있는 것인지, 일본 우익들이 분리할 때마다 언제나 하는 그 말, 이것은 날조다 라는 반응이 절로 나오는 부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